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문법 요소의 기능과 의미, 먼저 사동문, 그리고 피동문, 그리고 부정문, 높임, 이런 순서로 보겠습니다. 먼저 사동 그러면요. 자, 시키다, 뭐를 어떤 동작을 하도록. 그래서 주어가 직접 그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게 하는 거죠. 그 동작을 하게 하는 것. 이를 우리가 사동문, 즉 시키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즉 어머니께서 철수에게 약을 먹이셨다 이러면 이때 즉 약을 먹는 건 철수죠. 여기서 철수에게 그랬으니까 문장 성분은 부사어지. 자, 주어인 어머니가 약을 먹은 게 아니라 즉 철수로 하여금 약을 먹도록, 그러니까 먹는다라는 동작은 철수가 했죠. 그래서 약을 먹도록 시킨 거야. 그럴 때 그냥 약을 먹다 하면 주동이죠. 즉 사동의 반대는 주동이야. 약을 먹다 그럼 주동이지만 그 먹다에 이렇게 이라는 전미사를 써서 먹이다 하면은 그때 사동이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사동을 만드는 데에는 이렇게 동사의 즉 어간에 사동 접사를 써서 사동 전미사를 써서 사동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동사를. 그래서 우리가 사동 전미사는 이희리기 우구추 으키키에 이렇게 사동 접사 이희리기 우구추 으키키에 사동 접사를 넣어서 사동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도 가능하죠. 어머니께서 철수에게 약을 먹게 하셨다. 그죠? 즉 먹는 건 철수지만 그렇게 말한 건 어머니니까 이렇게 뭐뭐하게 하다 하는 형태, 즉 보조용언을 써서, 이제 이런 말 알아듣겠죠? 보조용언을 써서 뭐뭐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또 사동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미사에 의해 사동을 만들면 이를 파생적 사동문이다 라고 하고, 이렇게 문장을 이용해서 보조용언 뭐뭐하게 하다를 이용해서 사동을 만들면 통사적 사동문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문 더 볼까요? 거기 88쪽 먼저 이희리기 우구추 으키키에 하는 사동 전미사를 넣어서 녹다에 이를 넣어 녹이다, 속다에 속이다, 줍다 즉 줄다 줄이다, 또 날다 날리다, 얼다 얼리다, 숨다 숨기다, 깨다 깨우다, 돋다 도두다. 자, 돋다의 경우에는 도두다 하고 사동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돋구다 하고 구를 넣어 이희리기 우구추, 그지? 이번에는 즉 우를 넣어 만드는 경우와 구를 넣어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할 건 이 둘은 의미가 다르다 이 말이야. 즉 도두다는 식욕을 도두다, 입맛을 도두다 하고 다양하게 즉 사용이 된다면, 돋구다는요 안경의 도수를 높일 때만 도수를 돋구다라고 쓰는 겁니다. 다음 또 지다 지우다, 솟다 솟구다, 읽다 읽히다, 또 보다 보이다, 또 들다 들리다, 맞다 맡기다,
높다, 높이다. 자, 이 높다, 높이다의 경우처럼 이 피읍 받침이 들어가는 말은 전미사 이를 넣어 높이다 그러면 발음이 높이다 하고 즉 이렇게 거센 소리가 나다 보니까 이걸 히를 쓴다, 히를 쓰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말에 앞에 음절의 받침이 피읍 받침으로 끝날 때 전미사 히를 넣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음 때문에 헷갈려하지 말고 반드시 전미사 이를 써야죠. 그래서 높이다 하고 이를 넣어 써야 합니다. 다음 좁다, 좁히다, 넓다, 넓히다, 밝다, 밝히다, 또 낮다, 낮추다, 맞다, 맞추다, 일다, 일으키다, 없다, 없애다 하고 사동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이 전미사 이우를 써서 사동 전미사 이희리기 우구추 으키이키에 중에 즉 전미사 이와 우를 함께 써서 이중에 사동 접사를 써서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거기 밑줄 쳐 자다에 이우가 와서 자다에 이우 전미사가 와서 재우다, 또 서다에 이우가 와서 세우다, 또 타다에 이우가 와서 태우다, 차다에 이우가 와서 채우다. 자, 이런 낱말들은 즉 자다에 이우 전미사가 두 개가 사동 전미사가 두 개가 와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중 사동 접사가 들어간 낱말들 주의하고요. 다음 이제 사동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즉 이렇게 전미사 이희리기 우구추 으키이키에를 넣어 만드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뭐뭐하게 하다. 그래서 89쪽에 얼음을 녹게 하였다, 짐을 철수가 지게 하였다, 어머니를 이 자리에 앉으시게 하시오. 즉 이와 같이 뭐뭐하게 하다 하고 통사적으로 또 사동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사동문의 의미에 있어서 즉 이렇게 뭐뭐하게 하다 하는 사동문과 사동에 의한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 중 주의할 것, 즉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에 중의성이 때때로 중의성이 일어날 수 있다. 요거 주의합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께서 철수에게 약을 먹게 하셨다. 이렇게 통사적 사동문을 썼을 때는 의미가 해석이 한 가지로 되죠. 즉 뭐냐면 어머니가 직접 약을 먹인 게 아니라 철수로 하여금 약을 먹게 한 거니까 간접사동의 해석만 가능해요. 그러나 그냥 이를 넣어서 어머니께서 철수에게 약을 먹이셨다 이러면은 이게 철수에게 그냥 약을 먹도록만 간접적으로 명령한 것인지 시킨 건지, 아니면 철수에게 가서 어머니가 직접 약을 떠먹였는지, 즉 해석에 있어서 해석상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해요. 이런 걸 우리가 무엇이라 하냐면 즉 사동문의 중의성이다, 사동의 중의성이다 라고 해서 이는 올바르지 않은 즉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직접사동, 간접사동 두 가지가 가능하다면 이런 경우 어머니께서 철수에게 약을 직접 먹이셨다 이러면 해석이 어때? 즉 직접사동 한 가지로만 되니까 우리가 해석상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이 사동전미사를 넣었을 때는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걸 주의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밥을 먹이셨다. 이때도 어머니가 직접 밥을 입에 넣었는지 아니면 동생이 밥을 먹도록 타이르기만 하셨는지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나 주의할 건 뭐냐면 이 사동
전미사를 넣어서 사동을 만들었을 때 항상 중의적인 건 아니죠. 자, 그 아래 이런 문장. 할머니께서 눈이 어두우셔서 아기에게 옷을 잘못 입히셨다. 이때는 눈이 어두워라는 이 설명 때문에 즉 직접 사동으로만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직접 아기 옷을 입히려고 하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서 뭐 바지를 위에 입혔다든지 그래서 아이가 몹시 화를 냈다든지 이렇게 즉 직접 사동의 의미로 해석이 되죠. 자, 반면에 뭐뭐하게 하다 하는 통사적 사동문은 간접 사동의 의미만 갖게 합니다. 자, 그리고 사동사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 중에 하나는 녹이다 네모박스와 녹이다 해야 되는데 녹히다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누기다 그리고 썩이다와 썩히다 요건요 구별을 해야 돼. 썩이다 썩히다는 자 썩이다 하는 말은 속을 썩이다. 그죠? 속을 썩이다. 그리고 썩히다 하면은 이때는 음식물을 썩히다. 구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문을 들어서 속을 썩이다, 음식물을 썩히다 하고 구별해야 되고 또 사기다와 삭히다도 그렇죠. 사기다, 삭히다. 자, 이때도 사기다와 삭히다도 즉 분을 사기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홍어를 삭히다. 그래서 홍어를 삭히다, 분을 사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돋구다와 도두다 아까 말씀드렸고 늘리다와 느리다 했을 때 늘리다는 수나 양을 그래서 즉 먹는 양을 늘리다고 반면에 느리다는 줄을 느리다 즉 길이를 느릴 때 줄을 느리다 하고 느리다 쓰는 것이고 반면에 양은 늘리다 하고 쓰는 거죠. 자, 그리고 맞추다 이 경우에는 즉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맞추다는 있는 말인데 그래서 맞추다의 명사형은 맞춤하고 쓸 수 있는데 소리 나는 대로 맞추다는 즉 없는 말이다. 그래서 맞추다만 가능하고 맞춤은 없는 말이다 하는 거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피동 표현을 봅시다. 방금 사동은 주어가 어떤 동작을 사람에게 시키다, 하게 하다 이런 뜻이었다면 이제 피동은 이제 그 주어가 동작에 당하다. 그래서 피동하면은 즉 주어가 동작에 당한다. 주어가 어떤 동작에 당하다라는 의미고 이 피동에 상대되는 말은 능동이 되는 거죠. 아까 사동문에 상대되는 말은 주동이라고 했고 그리고 피동에 상대되는 말은 능동이야. 그럼 선생님 피동과 그리고 사동은 무슨 관계입니까? 아무 관계 없지. 그 서로는 아무 관계 없어요. 피동은 피동대로 그리고 즉 주동은 즉 사동은 사동대로 각각 사동의 반대는 주동이고 피동의 반대는 뭐야? 능동이야. 자, 그러면 이제 예문을 하나 보면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자, 이런 문장을 보면 여기서 잡다라는 동작은 주어인 도둑이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동작을 하죠. 경찰이 즉 잡는 동작을 하죠. 그리고 그 잡는 것의 대상이 뭐야? 주어인 도둑이야. 결국 주어가 그 동작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야.
동작의 주체가 아니라 동작의 대상이 되죠. 이렇게 동작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피동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달리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자,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때는 주어가 직접 그 동작을 하고 그 대상이 동작의 대상이 목적으로 쓰였죠. 자, 동작의 대상이 목적어에 와 있다는 건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능동문이고 반면에 그와 달리 주어가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주어로 가 있으면 이를 피동이다. 영어에서는 이런 걸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수동태라는 말을 쓰지 않고 피동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피동을 만드는데도요. 아까 사동을 만드는데도 원래 동사 뒤에 이히리기 우구추 으키이키에 하고 전미사를 넣었다면 피동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전미사 이히리기를 즉 써서 피동 전미사 이히리기를 써서 즉 피동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피동 전미사는 그 수가 더 적죠. 이히리기 이렇게 4개 이 중에 하나를 써서 지금 잡혔다의 경우에는 뭘 쓴 거야? 히를 써서 잡혔다 하고 히를 써서 피동문을 만들었습니다. 자, 피동을 만드는데도 이렇게 피동 전미사를 넣어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뭐뭐 어지다 예를 들어 쓰다 라는 말을 피동을 만들 때 써지다 이렇게 어지다를 넣어 또 피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히리기 전미사를 넣어서 만드는 피동문을 즉 화생적 피동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보조용은 어지다를 넣어서 글이 쓰여지다, 써지다 이렇게 어지다를 넣어서 즉 피동을 만들 때는 이때는 통사적 피동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예문 보죠. 먼저 89쪽 맨 아래 이히리기 전미사를 넣어 피동을 만드는 경우 보다, 보이다, 놓다, 놓이다, 쓰다, 쓰이다, 파다, 파이다, 차다, 차이다, 잡다, 잡히다, 박다, 박히다, 묻다, 묻히다, 물다, 물리다, 풀다, 풀리다, 듣다, 들리다, 안다, 안기다, 끊다, 끊기다, 감다, 감기다 하고 이히리기를 넣어 피동을 만듭니다. 물론 이게 사동에 아까 얘기했던 이히리기 우구추 중에 이히리기가 들어간 건지 아니면 피동에 이히리기가 들어갔는지는 문장을 보고 우리가 해석하면서 판단을 하는 거죠. 다음 우리가 피동문을 만들 때 어머니가 아기를 업었다 그러면 그 동작의 대상인 아기가 이제 주어로 가서 아기가 어머니에게 그리고 전미사 히를 넣어 업혔다 하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어지다라는 보조용어를 넣어서 어지다 하고 보조용어를 넣어 만들 때 뚫다, 뚫어지다. 물론 벽이 즉 벽을 뚫다. 자, 이걸 피동으로 만들 때 벽이 뚫리다 이렇게 리를 넣어서 전미사 리를 넣어서 뚫리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여기 써 있는 대로 책에 써 있는 대로 벽이 뚫어지다 이렇게 어지다를 넣어서 즉 피동을 만들 수도 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대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것도 있고 또 어느 한 가지만 가능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건 낱말마다 또 다르겠죠. 자, 또 풀다, 풀어지다. 이 경우도 풀리다 그래도 되고 어지다를 넣어 풀어지다. 높다의 경우에도
높아지다 하고 어지다를 쓰는 경우, 또 밝다, 밝아지다, 밝히다, 밝혀지다. 자, 밝히다 조심해. 밝히다 할 때 히는 분명히 밝다에 전미사 히가 와서 밝히다. 즉 밝다라는 말에 형용사죠. 밝다는 거기에 히를 넣어 먼저 사동을 만든 거야. 그죠? 밝게 하다. 주변을 밝히다. 사동문을 만든 거야. 사동사를. 그런 다음 다시 그 밝히다라는 동사에 어지다를 써서 밝혀지다 하면은 어떤 사실이 밝혀졌다, 밝혀지다 하면은 이때는 어지다를 넣어 뭘 만든 거예요? 즉 피동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혹시 이걸 밝혀지다를 이중피동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겠지. 왜냐하면 자 봐봐. 이렇게 이미 뚫리다 하고 전미사를 넣어서 피동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또 어지다를 넣어서 뚫려지다 이런 식으로 즉 낱말을 못 만들거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미 전미사 리가 쓰인 데에 또 어지다를 썼으므로 이건 이중피동에 오류를 범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중피동에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라고. 틀린 단어. 그러지만 밝혀지다는 즉 이중피동이 사용된 게 아니라 사동인 밝히다에 어지다 즉 보조용언이 와서 즉 올바른 표현으로서 밝혀지다 즉 감추었던 진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 피동문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수가 그의 오해를 풀었다. 이를 피동으로 하면 그의 오해가 광수에 의해 풀어졌다. 또 연구소가 사실을 밝혔다. 연구소에 의해 밝혀졌다. 그러지만 어지다를 또 써서 즉 풀어졌다라는 말에 풀리다라고 쓰면 될 걸 풀렸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 즉 풀려졌다 하고 강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예전엔 문법 교과서에서 이와 같이 강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 현행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이중피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현행 바뀐 즉 규정에서는 이중피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풀려지다라는 말은 이중피동의 오류를 범한 겁니다. 자, 다음에는 부정문입니다. 부정문. 자, 이 부정문은 간단하게 보죠. 왜? 아까 우리 부사 설명하면서 안이라는 부정부사와 아마 못이라는 부정부사 기억나요? 그래서 즉 지난 시간에 안이라는 부정부사, 못이라는 부정부사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부정문을 만드는, 아까는 이제 부사를 설명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이제 부정문을 만들어 보면 우리말에서 부정을 만드는 건 크게 두 가지죠. 안 부정문을 만들거나 못 부정문을 만들어요. 즉 안 먹어 혹은 못 먹어 이렇게 안은 의지를 그리고 못은 능력을 그래서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이 있고 자 이걸 이렇게 길게 쓸 수도 있죠. 먹지 않다 즉 뭐뭐하지 않다 하고 보조용어를 넣어 부정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먹지 못하다 이렇게 또 부정에 뭐뭐하지 못하다 보조용어를 넣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능력에 그리고 못은 상황 아니지 의지 아는 의지 일부러 안 먹는 거죠. 의지 그리고 못은 능력 상황에 따라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그리고 부정문은 안과 못이라는 부정부사를 써서 쓸 때는 뒤에 오는 말과 반드시 띄어쓰고 그리고 뭐뭐하지 않다, 뭐뭐하지 못하다 보조용어를 쓸 때 역시 즉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절대 붙이면 안 되고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는 것도 주의하시고, 또 금지를 말할 때는 즉 뭐뭐 하지 마라 하고 먹지 마 하고 또는 먹지 마라, 이렇게 금지의 부정의 금지를 말할 때, 그럴 때는 뭐뭐 하지 마라 하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부정문은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이 있고, 그리고 부정부사를 쓰는 짧은 부정문과 그리고 보조용어를 쓰는 긴 부정문이 있는데, 부정문도 중의성을 가질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즉 파티에 모두 오지 않았다. 파티에 모두 오지 않았다. 자, 이러면 가만히 봐봐요. 결국 아무도 안 왔다는 뜻인지, 모두 오지 않았다 이러면은 한 사람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일부만 오고 다 온 것은 아니다라는 건지, 해석이 두 가지로 가능하지. 그지? 이렇게 부정문을 썼을 때 모두 오지 않았다 이러면은 아무도 안 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일부만 왔다는 얘기인지 해석이 두 가지로 가능해요. 이런 걸 우리가 즉 부정문의 중의성이다, 부정문의 중의성이다 라고 해요. 그러므로 부정문을 쓸 때는 혹시 중의성이 있지 않을까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중의성을 없애면 어떻게 돼? 파티에 모두 다 오지는 않았다. 즉 다는 쓸 필요 없겠다. 파티에 모두 오지는 않았다. 이러면 어떤 의미가 되지? 모두 안 왔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부만, 그죠? 일부만 왔다. 모두 오지는 않았다. 이러면 일부가 참여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즉 제가 지금 어떤 방법을 썼어요? 즉 보조사를 넣어서, 그죠? 보조사를 넣어서 중의성을 해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조사를 넣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정문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이제 높임법, 우리말의 높임법, 그리고 그 뒤에 어휘의 관계 등을 보겠는데, 이 높임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해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높임법만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의미론으로 가도록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